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저금리 계좌, 대출금,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랑 직결된 정말 중요한 뉴스가 나왔어요. 속보, 물가 환율 불안에 한은 7회 연속 기준금리 2.5%로 동결.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그것도 7번 연속. 혹시 여러분 중에 뭐 기준금리가 뭐지? 내 생활이랑 뭔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기준금리는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은 여러분이 은행에 저금했을 때 받는 이자, 기준금리로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뭐 대출 받을 때 내는 이자, 이것도 뭐 기준금리가 기반이 되는 거고, 집 살 때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런 것도 다 기준금리와 관련이 있죠. 즉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여러분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은행이 왜 7번 연속으로 금리를 안 건드리고 동결을 했을까라는 뉴스를 완벽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준금리가 뭔지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본 이자율이죠. 마치 뭐 온도계의 기준 온도처럼 정부의 돈 정책의 중심이 되는 거죠.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는 2.5%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 모든 은행들이 그거를 이제 참고해서 자신들의 이자율을 정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면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은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2.5에서 3%로 올라갔다. 2.5%에서 3%로 올라갔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축을 하는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은행에 돈을 맡겨두면은 이자가 더 많이 불겠죠. 그러면은 좋아. 돈을 은행에 맡겨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저축을 하기 시작하겠죠. 이제 대출 받는 입장은 어때요? 집을 살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더 커지겠죠. 대출 금리가 올랐네? 그럼 사람들이 대출을 줄일 거예요. 그러면 집을 못 사거나 뭐 기업이 투자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반대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준금리가 2.5%에서 예를 들어 2%로 내려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또 저축하는 입장은 어때요? 반대가 되겠죠. 은행 이자가 줄어들고 은행에 돈을 내가 놔둬야 되나? 겨우 이 정도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저축을 사람들이 줄이고 뭐 다른 곳에 투자하려고 하겠죠. 주식을 사거나 뭐 부동산을 사거나, 그죠? 대출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제 집을 사기 좋은데 회사에서 투자를 늘려볼까? 그죠? 경제 활동이 좀 활발해지는 경향성이 있죠.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이슈를 한번 보면은 기사를 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가 10일 기준 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7, 8, 11월과 올해 1, 2월에 이은 7연속 금리 동결이다. 자,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가 뭔가요?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은행 총재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유지할지를 결정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번 연속 금리 동결이라는 건 2024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계속 금리를 2.5로 묶어놨다는 뜻이에요. 자, 기사를 좀 더 볼게요. 다음 회의 5월 28일 전까지 약 10개월 이상 금리가 묶인 셈이다. 이거는 더 놀라운데요. 다음 회의가 5월 28일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이 이제 4월 11일이니까 약 한 달 반 더 금리가 동결되어 있을 거라는 뜻이겠죠. 총 뭐 한 10개월 이상 금리를 안 건드린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오래 동결을 하고 있을까요? 기사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2월 말 발발한 이란 전쟁으로 금리를 낮출 수도 올릴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자, 낮출 수도 올릴 수도 없는 딜레마? 이게 정확히 무슨 상황일까요? 먼저 이란 전쟁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2월 말에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국과 무슨 상관일까요? 이제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었죠.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 들어보셨죠? 이거 뭐 중요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통로 중에 하나죠. 이제 전 세계 석유의 약 한 3, 40%? 이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석유 공급의 어떤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란이랑 미국, 이스라엘 이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란이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이제 보이고 있죠. 이미 봉쇄를 했고 잘 안 풀어주려고 하는데 풀어준다고 해놓고선 뭐 대수 제한 조치를 하고 막 그러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 석유를 이제 이제 석유 이동 통로를 막아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 석유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공포가 생기고 뭐 이미 좀 끊기고 있는 상황이죠. 자, 기사를 한번 보면은 만약 하느니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치솟은 고물가 고환율 등이 불안해질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풀어서 설명할게요. 고물가가 뭐예요? 물가가 높다는 거죠. 왜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까요? 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석유 공급이 줄어든다고 했죠. 그럼 석유 가격이 쭉쭉 올라가겠죠. 그럼 유류비가 올라가니까 택시비 무슨 배달비 생필품 모든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환율은 뭐예요?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왜 이란 전쟁으로 환율이 올라갈까요?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불안하죠. 불안정해지죠. 그럼 투자가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위험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투자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투자한 돈을 빼가기 시작하겠죠.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더 안전한 데 투자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 원화는 필요 없고 이제 안전한 미국 달러 이런 거 사겠다 이런 거고. 그러면은 원화 수요가 줄어들고 달러 수요가 늘어나죠. 그 결과 이제 1달러에 예전에는 1,300원 하던 게 지금 거의 1,500원 하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사가 고물가 고환율 등이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만약 한국은행이 좋아 금리를 내려주자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죠. 예를 들어 금리 2.5인데 2로 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은 점은 뭐예요? 이제 기업들은 투자를 더 하게 되죠.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제 돈이 더 융통이 잘 될 테니까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집도 사고 여러 가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겠죠. 그럼 뭔가 돈이 돌면서 경제가 살아나는 느낌이 들겠죠. 경제가 회복하겠군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나쁜 점은 뭘까요? 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미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물가가 높아지는 상황인데 금리까지 내려버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쓰게 되니까 물가가 더더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환율이 올라갈 수 있겠죠. 금리가 내려가니까 한국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럼 한국에 투자하면 이자도 적네. 그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나가자라고 하면서 더 많은 원화를 팔아버릴 수도 있겠죠. 그럼 환율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환율이 더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자, 기사를 한번 보면 또 여전히 안정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자, 한국의 부동산 시장, 특히 수도권은 아직도 좀 불안정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금리가 내려가 버리면 사람들이 또 이제 이거 또 집을 사기 좋은 타이밍이 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또 부동산에 쏟는 자금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거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되고, 그죠?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럼 금리를 올려버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안 좋은 점이, 금리 내릴 때 안 좋은 점들이 있었으니까. 자, 시나리오를 그럼 금리를 2.5에서 3으로 한번 올렸다고 해볼까요? 그럼 좋은 점은 뭐예요?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겠죠. 금리가 이제 높으니까, 야, 은행에 저축하면 돈 많이 주네? 저축을 늘려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줄이니까 이제 물가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겠죠. 근데 나쁜 점은 뭘까요? 나쁜 점은 되게 많거든요. 경제가 죽어버리겠죠. 죽는다는 표현이 너무 단언적이긴 하지만 좀 그럴 확률이 높겠죠.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투자 못 하겠는데 너무 비싼데? 라고 하겠죠. 그럼 대출 받아서 그리고 또 집을 사려던 사람도 금리 올랐네? 이거 부담스럽네?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이 좀 더뎌지는 거겠죠. 그리고 또 실업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이제 투자를 잘 안 하니까 새로운 일자리도 그렇게 생기지 않겠죠. 일을 해가지고. 기업도 이제 비용 절감 차원에서 막 좀 직원을 이렇게 고용하는 걸 많이 보수적으로 하겠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질 경향성이 있고요. 자, 기사를 한번 보면 지난달 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이란 전쟁 등을 반영해 우리나라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내렸다. 자, OECD는 다 들어보셨죠? 아시죠?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거. 세계의 이제 주요 선진국들 모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이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는 건데, 이제 더
성장률을 내렸다는 거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는 거고, GDP는 다 들어보셨죠? 국내 총생산이죠. 한 나라에서 만드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 를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한 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사가 이제 말하는 거는, 원래 예측은 한국이 올해 2.1% 성장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 최신 예측은 이제 1.7 성장할 것 같다. 그러니까 0.4% 포인트가 떨어졌다.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뜻이겠죠. 자, 정부가 근데 이미 추경 예산으로 도와주고 있는 게 있는데, 자, 기사 보면 더욱이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 추경까지 동원해서 경기 부양에 나섰는데, 하느니 금리를 올려 통화 긴축에 나서면 재정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자, 이거 어제 영상에서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6조 정도 추경 예산, 추경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경 예산, 이게 뭐냐면은 정부가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뭐 고유가 지원금도 줬고, 뭐 여러 가지 지원들을 뭐 26조 이 정도를 풀기로 했어요. 돈을 이제 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인 거죠. 재정 정책이죠. 근데 한국은행이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한국은행은 돈을 모아들이려는 정책을 한다는 거잖아요. 통화 정책이죠, 이거는.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는 이제 여기 경제를 살려봐, 돈을 풀어 이랬는데, 하느는 야, 돈이 너무 많으니까 줄여야지, 금리를 올려, 이렇게 되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엇박자 나는 거잖아요. 효과가 반감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은 좀 딜레마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한국은행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죠? 한번 볼까요? 그렇다고 선제적으로 물가 관리를 명분으로 당장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위축된 경기와 성장이 발목을 잡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금리 동결이 가장 무난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금리 동결했다라는 거겠죠. 또 기사를 보면, 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에서 앞으로 금리 수준에 대해 어떤 신호를 보낼지에 더 큰 관심이 쏠린다. 자, 여기 뭐 신호를 보낸다? 이게 뭔 소리야? 신호를? 무슨 신호를 보내? 한국은행이 기자 간담회에서 뭐 앞으로 금리를 올릴 생각입니다, 내릴 생각입니다, 동결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암시하는 거를 이제 신호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시장이 이제 주식시장이나 뭐 환율시장 이런 게 이제 이 신호로 앞으로 이제 금리 변화를 미리 예상하기 때문인 거죠. 그거 기반으로 이제 투자 결정도 하고요. 또 기사를 보면, 금통위 내부에서 통화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자, 이건 어떤 위원들은 지금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뭐 A 위원은 금리를 올려야 돼, 물가가 너무 높아. 뭐 B 위원은 금리를 내려야 해, 경기가 너무 안 좋아. C 위원은 그냥 동결해, 상황이 복잡해.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기사의 마지막 부분이 정말 좀 흥미롭네요. 자, 이에 따라 이날 정오 예정된 기자 간담회에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경제 진단과 향후 통화 정책 시점 등이 주목된다. 아울러 임기 4월 20일 전 마지막 금통위 통화 정책 방향 회의인 만큼 이 총재가 퇴임소에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뭔 말이냐면은, 이창용 총재가 이제 한국은행 총재인데 이제 물러나죠. 한국은행 최고 책임자인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이죠. 즉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뭐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4월 20일에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임기가. 그래서 이번 회의 4월 10일에 하는 회의, 이게 이 총재의 마지막 금리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 달 말 이제 5월 28일 회의에서는 이제 새로운 총재가 나와서 금리 결정을 할 거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유가, 이 총재가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마지막 신호를 이제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기자 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이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뭐 앞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뭐 자기 퇴임 소회 이런 것도 말할 거예요. 이 뉴스가 근데 여러분들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은행 통장 이자는 측면에서 어때요? 변화 없죠. 기준금리가 2.5로 동결됐으니까 뭐 은행 이자도 뭐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겠죠. 지금까지 뭐 월 10만 원씩 이자 받고 있었다면 앞으로 뭐 그 정도 똑같이 받을 거라는 거예요. 대출금리는 어때요? 변화 없죠. 이것도 변화 없어요. 지금까지 대출금리도 변화 없을 확률이 높고,
물가는 어때? 여전히 좀 높죠?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유가가 여전히 높고, 물가도, 뭐, 아직은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 시시각각 너무 상황이 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좀 좋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율도 여전히 높죠? 환율도 이제 계속 높다 했는데 1,500원도 넘어갔고, 뭐 계속 이제 이게 뉴노멀인 것 같긴 한데, 계속 높은 상황이고요. 부동산은 이제 또 전혀 다른 얘기니까, 또 정부 정책이 있고 하니까, 그건 또 따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럼 금리는 언제 올라갈까, 언제 내려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아직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어요. 경기가 뭐, 그게 좋지 않으니까 인상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금리 인하도 뭐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금리 동결을 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저의 의견일 뿐이니까. 어쨌든 지금 이란 전쟁 상황이 있고, 경제 상황도 불확실하고,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되고선 뭐 좀 뭐가 미래가 좀 어떻게 될 것이다 보여야지 이제, 결정권자들도 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핵심 요약을 해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2.5로 2.5%로 동결했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무려 7번 연속 동결이라는 거예요. 약 10개월 동안 연속으로 금리가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 위기, 다 기억하시죠? 고물가, 고환율, 경기 악화, 뭐 이런 이유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국은행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좀 딜레마가 있다. 왜? 금리 인하하면은 물가랑 환율 악화된다. 금리 인상하면 경기 악화된다. 금리 동결? 어쩔 수 없다. 일단 금리 동결하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동결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자,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이제 지금 경제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신호인 것 같아요. 인상할 수도 없고 인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현명하게 돈을 관리하고 물가 상승에 좀 대비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계속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길고 좀 어려운 뉴스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도움 되셨다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